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11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어제 이제 CPI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그 영향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달려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참 정말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듯 하더니 이 CPI를 앞두고 또다시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뭐 최근 며칠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마지막 오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PI가 담은 0.1이라도 컨센보다 적게 나온다면 시장은 나름 환호를 할 것이고, 만약 0.1이라도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의 충격이 조금 일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 쪽 관련 쪽은 뭐 그나마 좀 괜찮을 걸로 봤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에너지 쪽 관련 쪽은 높을 것으로 봤는데, 그 외에 이 중고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일면 좀 기대를 좀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지없이 일단 무너뜨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결국은 14,200포인트 이탈하고 마감을 하는, 그러니까 이 14,200포인트를 이탈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지지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렌터카 쪽이나 그 호텔 쪽, 이쪽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임 하락이, 이거 난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해소 조짐이 좀 일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어제 절대적인 수치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 중고차 가격은 또 어제 발표에서도 또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물론 전월보다는 좀 둔화됐어요.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뭐 일단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윗꼬리를 보세요. 어제 이 갭 하락하고 출발을 해서 이 10시 반에 발표가 나고 선물 급락하고, 그래서 급락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꾸역꾸역 이걸 끄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는데, 여기서 오후장 들어가지고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그러지 않아도 매파이신 분인데, 이분이 지난 2월 2일 날 50pp는 좀 심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연준 위원들의 덜 매파적인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이에 대해서 반등이 좀 나와줬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첫 스타트를 끊었던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다시 이 CPI 지표 발표를 딱 보고 뭐 이 얼굴을 싹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바꿔서 3월 50pp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걸 선호하고, 상반기까지 100bp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게 내 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3월 50bp 올리고 그 뒤로 7월 이제 6월 말까지 두 번 더 있으니까 25 올리면 100bp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50, 25를 연속적으로 계속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50bp 한 번 정도도 일정 정도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대신 50bp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한번 쉬어야 되는 거죠. 매번 가는 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왜? 요번에 4번에서 5번 정도 금리 인상, 앞으로 지금 현재 7번 정도 FOMC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4번에서 5번 정도 인상을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50bp가 들어가면서 이 횟수도 늘어날 수 있어. 이 지금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블라드 총재의 말에 의해서 본다면 이럴 가능성까지 생겨버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50, 25, 다시 50, 25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제임스 블라드 여는 총재의 발언 이후부터 지수가 뭐 수직 급전 직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 발언과 함께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 발언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 그러지 않아도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발언 나오고 나가지고 갑자기 2%포인트를 넘기면서 훌쩍 넘기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 국채금리 상승이 결국 시장의 낙폭을 더 키우는 이런 정도로 어제 시장이 진행됐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반기 올 말 정도쯤 돼가지고는 물가가 좀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발은 뭐 어느 정도 먹지는 않았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CPI에 대해서 또는 그 외의 경제 지표들 중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전년 대비해서 계속 높다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전년 대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년 대비 그러면 물가가 언제부터 확 뛰기 시작했느냐 보면 작년 4월 지표 발표부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4월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 기저효과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은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이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의 이 급락을 만들어냈다.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여지는 있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올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제 그나마 지금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서 아마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미국도 이제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약간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FOMC 의사록도 있기 때문에 눈치도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장중 요 14,200포인트는 이탈된 상태에서 조금 약간 약보합권 정도 출발을 해서 밑에 아래 꼬리를 일정 정도 달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14,000포인트 어딘가 전후 지점에서 저점을 찍고 14,200포인트 근처로 이렇게 만들면서 급락세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요번 이 충격이 또 다른 여는 총재들이 또 뭐 생각지도 못하는 매파적 발언이 또 나온다면 어제 결정적인 건 블라드 총재의 50bp 발언이 아니라 7월까지 이 100bp 이게 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이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또 땡겨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섣불리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뭐 그런 지금 어제처럼 블라드 총재의 얘기처럼 오늘 새벽에 블라드 총재의 얘기처럼 이런 식의 얘기가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얘기들이 또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하단을 지지하는 정도의 캔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요. 오늘도 일단 코스닥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어제까지 방송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제가 장전 브리핑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갭 하락 이후에 양봉 마감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좀 지켜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죠.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관은 현재 올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코스피 매수 중인데 뭐 양이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양은 아니고 코스닥은 오늘도 지금 매도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적지 않아요. 오늘도 물론 어제에 비하면 많이 양호합니다만 아직 오전 초반이기 때문에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물은 지금 빨파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직까지 지금 방향 정확하게 못 잡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일단 현재 지금 양으로 돌아서서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지수가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그렇고요. 어제까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만기일 이후 오늘 첫 거래일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저가 매수들이 지금 일부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걸 올려드렸는데 이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 브라더스들 지금 하락 조금씩 나오는 거 그래도 조금 이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은 좀 있긴 하네요. 그나마 이 방송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보시면 지금 LNF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5% 나오고 있고 위메이드 지금 어제 하한가에 의해 오늘도 지금 급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CJENM 뭐 물적분황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또 급락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도 지금 3%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일부 2차 전지, 일부 게임주 이런 쪽에 시총 상위에 일부 게임주 이런 애들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2차 전지 섹터들 쪽하고 시총 상위 쪽에서 지금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경우에는 엔솔 관련한 영향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언제쯤 지금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뭐 또 정리가 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후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일부 또 풀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코스피 200에 다음 달에 이제 또 편입이 되게 되면 공매도가 또 시작될 수 있어서 이제 거기서 또 수급 왜곡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물론 수급 왜곡의 피크는 지나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사료 섹터들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카지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늘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섹터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정도 있는데, 금융 섹터들 지금 벌써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금리 상승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일본 공장 반도체 공장 쪽에서 또 이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 수혜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외국인들 수급이 좀 괜찮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와 있는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엔솔 영향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크래프톤,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삼성, SDI, 현대차, 오늘도 현대차 지금 매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LG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크래프톤, 카카오, 뭐 이건 뭐 일단 숫자 안 찍히면 방법이 없는 지금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 상위 쪽에서 보면 다날, 펄어비스, SM, 하나마이크론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이게 뭐 LNF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서울반도체, 아프리카 TV 오늘 지금 하락폭도 크고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코스닥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심텍, CJENM, 유진테크, 엔캠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표가 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 그림은 지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그림입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개파락 이후에 양봉 만들어줘서 아랫꼬리 달고 양봉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랫꼬리가 지금 조금 짧긴 한데 개파락 폭이 조금 크다 보니까 2730포인트 이 자리 지지를 받아야 되겠고 개파락 폭이 시작에 개파락이 너무 컸다 보니까 아랫꼬리가 지금 짧은데 일단 위로 조금 더 올려서 오늘 몸통 조금 더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 몸통보다는 커지는 게 좋습니다. 이 몸통보다는 크게 올라가서 물론 윗꼬리도 약간은 달아주는 게 좋겠고요. 오늘 그렇게 마감할 수 있으면 그나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시장의 어떤 지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나름 의미를 갖는 오늘 캔들이 될 수 있어요. 요렇게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올라와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좀 밀리더라도 2730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지의 힘을 조금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이 자리 힘을 많이 못 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가서 오늘 마감을 시켜준다면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 흐름, 충격을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박스권에서 지금 마무리를 시키는, 그러면 최악의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최악의 모멘텀이 나왔을 때 요 정도에서 지켜냈어 라고 하는 부분은 이후에 하단을 좀 제한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위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제목에 이제 시장의 심리 관련한 부분을 이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한번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이거 내 계좌를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사면 무조건 떨어지는데 내가 팔고 나면 며칠 내로 올라가 버려. 와, 이거 뭐 시장에서 다 죽는다 막 이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뭐 전부 지금 막 끝날 것처럼, 막 당장 망할 것처럼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못 이겨갖고 내가 팔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싹 올라가 버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실 작년 1월 달에 1월 12일이었나요? 이때부터 시장이 이제 이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테이퍼링 얘기가 1월 12일 날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테이퍼링이 작년 내도록 괴롭혔죠.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테이퍼링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시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구간들이 있었었죠. 근데 올해 1월 달에 어디까지 나왔냐면 뭐 최대 매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어. 3월 달에 50bp 올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이 어려웠었잖아요. 어려웠던 구간에서 지금 상황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이 한 4회에서 5회 정도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4회에서 5회 정도까지는 지금 다 받아들인 정도의 상황. 3월 달에 50bp 막상 떨어지면 조금 발표가 나면 조금 하루 이틀 충격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것도 지금 반영을 한 상태예요. 다만 오늘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3월 달 50bp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1%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심리, 그러니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심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딱 나오고 나서 그때 그 순간에 뉴스 기사, 언론에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쭉 보시면요,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나스닥 이제 기술주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치우치거나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에 내 심리가 같이 따라가서 동요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들이 다 죽는다 그럴 때가 바닥이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이 증권가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심리를 반영한 얘기니까, 당연히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이 다 안 좋은 얘기들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뷰가 문제가 돼서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CPI 이렇게 높게 나왔어. 미국 시장 폭락 나왔어. 우리 시장 개발하고 시작해서 올라오는 아침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또 내리꽂아. 역시 안 되겠어. 팔아.
그러면 지금 또 이런 상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끝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 제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인문과학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강의 영상 제일 첫 영상부터 보시면 그런 얘기들 제가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통계라 수치, 숫자로 찍히는 이 통계라고 하는 이 측면이 주식이라는 걸 투기가 아닌 투자로 만드는 요소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확률적인 부분. 근데 이 부분과 못지않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심리라는 거죠. 인문적 요소. 사람들이 똑같은 물의 양을 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와,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의 인간의 심리. 그 심리가 반영된 게 시장에서 지수로 표현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뷰를 하나 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 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 내가 아직까지 그런 뷰를 가질 정도의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조금씩은 정립을 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몇몇의 사람에 대한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보고 내 뷰를 하나 정립을 좀 해놔야 나름대로의 방향을 큰 틀에서의 방향 정도는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뉴스들이 나왔을 때, 어떤 지표들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자꾸 분석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시장을 대하는 어떤 내 심리적 마인드가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